아침에 바나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잠 깨려고 커피부터 마시는데 그게 안 좋은가요? 매일 아침 당신이 공복에 먹는 그 음식이 위를 자극하고 속을 망치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아침 습관 하나가 위염, 소화불량, 혈당 불균형, 장 트러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공복 상태의 위장은 훨씬 더 민감하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잘못된 음식을 올린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영수입니다. 진료실에서 42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중 절반 이상은 위장질환, 소화기 장애, 식습관 문제로 고통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 아침 식사 하나가 하루의 몸 상태를 바꾼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실제로 공복에 먹은 음식 때문에 속 쓰림, 더부룩함, 구역질, 피로,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매일처럼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먹은 음식이 대부분 건강식으로 잘못 알려진 것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나나, 요거트, 커피, 식빵. 우리가 매일처럼 먹는 이 음식들이 공복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대표 음식 4가지, 그 이유와 의학적 근거, 그리고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올바른 식사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공복에 커피부터 드셨습니까? 아침을 바나나 하나로 때우셨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 한 번의 실천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을 챙겨 먹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이나 아무 상태에서 먹는 건 오히려 위장을 해치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섭취는 위가 가장 예민하고 가장 무방비한 순간입니다. 위는 기본적으로 강한 산성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산은 음식물 속 세균을 죽이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속이 빈 상태에서 위산만 계속 분비되면 자기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때 산성 자극을 받는 위 점막은 조용히 염증이 생기거나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위에 자극적인 음식이 올라오면 속 쓰림, 더부룩함, 트림, 복부팽만감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위장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점막이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고 일단 생긴 손상이 오래갑니다. 또한 공복 시에는 혈당이 낮고 소화효소의 분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분이나 산성 성분이 많은 음식 혹은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뿐 아니라 췌장, 간,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 즉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아침부터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성 성분이 많은 음식은 이미 산성화된 위 환경을 더욱 자극하게 되고 이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 상복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속이 비어 있으니 부담 없게 요거트 하나, 입맛 없으니 커피 한 잔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위산 과다 분비, 점막 손상, 장내 유산균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공복에 카페인, 유산균, 칼륨, 고당분 등을 갑자기 넣게 되면 위와 장이 동시에 과잉 반응하게 됩니다. 즉, 공복의 위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하고 위험한 상태이며 잘못된 음식 선택은 단순한 속 쓰림을 넘어 만성 위장 질환, 당대사 문제, 전신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복에는 반드시 위장과 혈당을 부드럽게 깨우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과일 하나, 커피 한 잔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복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대표 음식 4가지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음식,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위장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음식,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고 영양이 풍부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식사 대신 바나나 한 개로 때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바나나를 먹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위산 과다 자극. 둘째, 전해질 불균형 유발입니다. 바나나는 생각보다 산성 성분이 강한 과일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이미 산성으로 예민해진 위에 더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속쓰림, 트림, 복부팽만, 심한 경우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빈속 바나나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2번째 이유는 바나나의 칼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고칼륨 식품을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한 경우 두근거림, 어지러움, 부정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한 개를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움이 지속되었고 검사 결과 위산 역류 증세가 심해져 있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바나나를 섭취하도록 변경한 뒤 속쓰림과 소화불량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바나나 자체는 좋은 과일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장운동을 도와주며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공복이 아닌 밥을 먹은 뒤 디저트로 먹거나 오트밀 우유견 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과 위산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설익은 바나나일수록 위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완전히 익은 노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침에 간편하다고 바나나 하나만 드시는 습관은 위장에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에 과도한 칼륨과 산성 자극을 주는 바나나는 오히려 위장 기능을 망가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위염이나 소화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공복에는 해로울 수 있다는 점,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역시 아침에 흔히 먹는 건강식 중 하나지만 공복에 섭취하면 유산균 효과가 무력화되고 장을 해칠 수 있는 음식, 요거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빈속에 요거트 한 컵으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건강을 위해 매일 공복에 챙겨 드시곤 하죠. 하지만 공복에 먹는 요거트는 당신의 장 건강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산에 의해 유산균이 거의 다 죽고 속을 차갑게 식혀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위산에 의한 유산균 사멸입니다. 공복 상태일 때 위는 강한 산성 상태입니다. 이때 요거트를 먹으면 요거트 속 유산균 대부분이 위산에 의해 사멸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즉, 공복에 먹는 요거트는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공급이라는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합니다. 둘째, 위장을 차게 만들어 위 운동을 둔화시킵니다. 요거트는 대부분 냉장 상태로 보관되어 차갑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가운 온도가 공복 상태에서 체온보다 훨씬 낮은 위 속으로 들어가면 위장 운동이 일시적으로 느려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려지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공복에 요거트를 단독 섭취할 경우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당분이 있는 경우가 많고 단독으로 먹을 경우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침부터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장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요거트를 드셨지만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자주 꼬르륵거린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아침 식후에 요거트를 바꿔 드시게 한 뒤 속 불편함이 사라지고 장 운동도 더 규칙적으로 되셨습니다. 요거트를 드시는 방법 바꿔야 합니다. 요거트는 식후 간식으로 먹거나 오트밀, 견과류, 바나나, 꿀 등과 함께 섞어 먹는 것이 훨씬 더 장에 부담이 덜하고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또한 가능하면 설탕이 들어간 가공 요거트보다는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고 냉장 상태에서 바로 먹기보다는 510분 상온에 두었다가 위장에 자극이 덜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거트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빈속에 먹는 요거트는 유산균이 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를 차게 하고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침에 가장 흔하게 마시는 한 잔, 하지만 공복엔 위를 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료, 커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없으면 눈이 안 떠져요. 식사보다 먼저 커피부터 찾게 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당신의 위장과 심장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카페인을 비롯해 산성 물질과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가 들어오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위 점막을 자극하고 그 결과 속쓰림, 트림, 위산 역류, 구역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위산이 많아진 상태에서 음식 없이 커피만 마시면 위 점막 보호막이 약해지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며 이게 반복되면 만성위염, 식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위 점막이 얇아져 있고 회복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그 자극은 훨씬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정맥 유발 가능성입니다. 공복에 카페인을 급격히 섭취하면 심장박동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는 두근거림, 불안, 손떨림,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세 남성 환자는 공복 커피 습관을 수십 년간 유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잦은 속쓰림과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위식도 역류와 경미한 부정맥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공복 커피를 중단하고 식후 30분일 시간 후 마시도록 습관을 바꾼 뒤 가슴 두근거림과 속쓰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한 잔의 블랙커피는 항산화 효과나 대사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빈속에 마시는 것입니다. 공복엔 위장과 심장이 모두 민감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카페인과 산성 물질을 넣는 건 기름 없는 엔진에 고속으로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드시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식사 후 최소 30분 이상 지나고 마시기. 둘째, 속이 약한 분은 아메리카노보다 라떼나 두유커피 형태로 마시기. 셋째, 공복 커피가 불가피하다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신 뒤 커피를 천천히 섭취하기.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 부정맥 이력이 있는 분들은 공복 커피를 끊는 것만으로도 일상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반복하는 커피 한 잔, 그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장 건강은 물론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 혈당을 급격히 흔들고 위산을 자극하는 음식, 흰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가볍게 식사 대용으로 먹는 음식, 바로 흰빵입니다. 토스트 한 장, 잼 바른 식빵, 크루아상 같은 부드러운 빵류는 속이 부담 없고 간편해 보여 많은 분들이 공복에 자주 찾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는 흰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위산을 자극하며 오히려 소화기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흰빵은 정제 탄수화물로 구성돼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소화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인슐린 분비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저하, 집중력 저하, 식후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산 과다 자극입니다. 흰빵은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고 당분이 들어간 경우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공복 상태에 위가 민감한 상황에서 흰빵을 먹으면 위산이 급격히 증가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속쓰림, 트림,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잼, 마가린, 버터 등을 곁들인 경우 당분과 지방의 복합 자극으로 위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 공복에 드셨습니다. 그 결과 아침 시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멍한 증상이 반복됐고 혈당 검사에서도 식후 급격한 상승과 급락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식단을 통곡물 위주로 바꾸고 빵 섭취를 식후 간식으로 옮긴 후 컨디션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흰빵은 부드럽고 맛있지만 속이 빈 상태에 들어가면 이와 혈당 조절 시스템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렇다면 빵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단, 공복에 먹는 것은 피해야 하며 아침 식사 이후 간식으로 혹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빵, 통밀빵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빵을 먹을 때는 삶은 달걀, 견과류, 우유, 샐러드 등과 함께 곁들여 단독 섭취를 피하면 혈당 급등을 막고 위 자극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복에 흰빵 하나로 아침을 때우는 습관은 위장과 혈당에 모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가볍고 간편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이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공복 금지 음식들을 정리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그럼 도대체 아침엔 뭘 먹어야 하나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혹은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바나나 칼륨 과다와 산성 자극. 둘째, 요거트 유산균 사멸과 위장 냉각. 셋째, 커피 위산 과다 분비와 부정맥 유발. 넷째, 흰빵 혈당 스파이크와 위점막 자극. 이 4가지는 모두 공복 상태의 위를 자극하고 혈당과 장기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건강식이라는 착각 때문에 매일 반복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습관이 위와 심장, 혈당 조절에 조용히 악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적절히 섞인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밥이나 통곡물죽, 삶은 계란, 나물 반찬 한두 가지 또는 통밀빵, 삶은 계란, 견과류,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 이렇게 구성하면 공복 자극 없이 위를 천천히 깨우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꼭 마시고 싶다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 물 1컵을 먼저 마신 뒤 천천히 드세요. 요거트도 좋습니다. 하지만 공복보다는 식사 후 간식으로 오트밀, 바나나, 견과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좋은 과일이지만 식후에 먹거나 다른 재료와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흰빵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빵으로 바꾸고 단독보다는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해야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장은 하루 중 아침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 민감한 시간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하루 컨디션은 물론 위 건강, 혈압, 심장 기능까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반복해온 공복 식사, 이제는 멈추고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중에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 한 잔, 바나나 하나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위장과 노후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지혜로운 하루의 시작,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